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정호 당선인의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인수위는 미래전략 등 4개 분과로 구성됐고 자문위원단과 시정설계지원단까지 합하면 90명에 육박한 규모입니다. 인수위는 민선 9기 시정 목표를 결정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정책 공약을 확정하게 됩니다.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대신 실무형 인수 TF팀을 구성하고 민선 9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재준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혈세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수 중심 인선으로 시민사회와 농어민 등이 배제돼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의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를 지역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 선포식을 열고 갑오징어 브랜드화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관광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최정호 당선인의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익산 청년시청 6층에 들어섰고 미래전략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자문위원단과 시정설계지원단까지 합하면 90명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인수위는 민선 9기 시정 목표를 결정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정책 공약을 확정하게 됩니다. 지역 발전과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당선인의 익산시장직 인수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익산 청년시청 6층에 들어섰고 전병훈 전 원광대 부총장이 인수위원장을 맡는 등 15명이 참여해 4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자문위원단 64명과 시정설계지원단 10명이 가세했습니다. 미래전략분과는 시정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청년도약분과는 경제와 교육, 청년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기반 구축을 담당합니다. 산업혁신분과는 바이오와 농생명, 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담당합니다. 시민행복분과는 복지와 환경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담당합니다. 앞으로 인수위는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주요 현안 점검, 시민 제안 접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이달 26일까지 민선 9기 슬로건과 시정 목표를 결정하고 다음 달 1일 민선 9기 공약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선거 중에 정책 공약은 시민들하고 계약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인수위 자문위원회에서는 익산 시민과의 계약에 의한 미래 익산의 행정에 새로운 지도를 그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인수위 자문위가 그 GPS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 당선인은 한 달 정도 가동되는 익산시장직 인수위를 통해 자신의 핵심 비전인 익산 대전환을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9기는 4년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일들은 앞으로 익산의 미래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긴 안목하에 우리가 당장 우리 시민의 체감이 드는 일, 또 우리 익산 발전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가 될 일들을 우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세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과 지역 발전 전략을 정립하게 되는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익산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현안 해법과 정책 공약 이행 계획 등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과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는 정부의 기업 유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새만금은 현실성 없는 계획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한 매립과 투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매립보다 투자 유치와 첨단 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고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개편안에 현대차그룹 구조투자 실현을 위한 지원 방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로봇 AI 수소 중심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발전 전략을 담을 예정입니다. 또 농생명용지 309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육상태양광 발전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현대차 측이 AI 데이터 센터와 수전해 플랜트 운영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확보를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풀무원이 육상양식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며 미래 수산업 혁신에 나섰습니다. 풀무원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초 김 육상양식 R&D 센터를 착공하고 육상양식 김 기술 실증과 산업화 기반 구축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R&D 센터는 연중 안정적인 김 생산이 가능한 육상양식 기술을 검증하고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습니다. R&D 센터는 9,473제곱미터 부지에 양식시설과 해수, 인배수, 전처리 시설, 연구 지원 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이 전주와 완주 통합을 찬성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당선인은 오늘 유희태 완주군수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완주 군민들의 통합 반대 의사가 확인된 만큼 자신의 임기 중에는 전주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선인은 도지사 선거 당시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전주 완주 통합을 100%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은 전주 완주 통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당선인들이 다음 주에 첫 총회를 갖습니다. 이들은 16일 첫 총회를 갖고 도의회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이어 22일에 두 번째 총회를 갖고 의장과 부의장 후보와 5개 상임위원장 내정자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제13대 도의회 당선인 44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42명이어서 총회 결과가 사실상 의장단 구성과 직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익산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익산시 왕궁면 제3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용지를 추가 지급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가 전국 50곳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발표로 41곳이 추가돼 모두 91곳으로 늘었습니다.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대신 실무형 인수 TF팀을 구성하고 민선 9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재준 당선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혈세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수 중심 인선으로 시민사회와 농어민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준 당선인이 시장직 인수위원회 대신 실무 중심의 인수위 TF팀을 꾸렸습니다. 김재준 당선인이 총괄팀장을, 김봉곤 군산시 전 문화관광국장이 총괄간사를 맡았으며 혁신행정과 경제산업, 문화관광, 시민복지, 안전건설 5개 분과 15명과 정책자문단 6명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TF팀은 10일부터 군산 콘텐츠 팩토리에 업무 공간을 마련하고 민선 9기 공약사업 확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김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비비 편성 등 재정 부담을 줄이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없이 실무 중심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장 인수 단계부터 시민 혈세 낭비를 막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업무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1억 가까운 돈이 예비비로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비비의 속성상 이게 예측 가능한 일인데 요 예비비를 쓰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대신 인수 TFT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좀 최소화해보자. 그
저희 시정 기조의 첫 시도라고. 또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줄여 시정 인수와 미래 비전 수립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구조 투자 정착과 정책 실명제 도입, 시장실 1층 이전도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기 내에 해야 될 것은 현대차 구조가 투자를 완성하고 공장이 가동되도록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하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의 경험상 이거는 또다시 무산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해내야. 하지만 인선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괄 간사를 비롯해 5개 분과 가운데 3개 분과가 호원대학교, 교수진 중심으로 구성돼 특정 집단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분과 책임자 전원을 교수로 임명한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농어민 등을 대표할 인사는 포함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실용과 효율을 앞세운 김재준 당선인.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물순환 촉진구역에 지정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군산과 충북 제천시,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오는 10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물관리 취약성 평가에서 최고 위험 등급을 받아 물순환 왜곡이 심각한 지역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립될 종합계획에는 침수 예방과 용수 기반 확충, 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등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 사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중국 위해와 군산, 부산을 잇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돼 어제 군산항에 첫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273TEU급 컨테이너선 루이능 6호가 매주 월요일 군산항을 정기 운항합니다. 이 선박은 김치와 냉동 농산물, 석재, 자동차 부품 등을 주로 수송할 예정입니다. 해수청은 이번 신규 항로 개설로 월 1000TEU 규모의 화물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고향사랑 기부제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추진 중인 새들 어린이숲 놀이공원이 이달 말 준공됩니다. 군산시는 수송동 새들공원 일원에 고향사랑 기부금 4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숲 놀이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놀이공원은 자연체험형 놀이시설과 휴식공간 등을 갖춘 가족 친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일반 기부 사업입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값 누적 상승폭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이달 첫째 주 전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한 주 전보다 0.07% 올랐습니다. 올 들어 도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6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울산, 경기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전셋값도 한 주 전보다 0.08% 올라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12대 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10일부터 열흘간 진행됩니다. 제42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추경 예산이 처리되고 전북사랑 도민제도 개정안 등 24개 안건이 심의됩니다. 제13대 도의회는 다음 달 1일 출범합니다. 6.3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복귀한 김의겸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배정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새만금 신항 관할권과 새만금 개발, 해양관광 등 군산의 주요 현안이 몰려있는 농해수위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이 농해수위에서 활동을 통해 새만금 사업과 농업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점도 이 같은 요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의 브랜드 육성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 선포식을 열고 갑오징어 브랜드화 전략을 선언했는데요. 관광과 문화 콘텐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어린이들이 바다의 갑오징어 종자를 방류합니다. 군산시가 9일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 선포식을 열고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의 브랜드화에 나섰습니다. 행사에서는 갑오징어와 넙치, 조피볼락 종자 방류 체험과 갑오징어 캐릭터 갑토리를 소개하고 갑토리송 공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군산이 갑오징어 브랜드화에 나선 건 지역 갑오징어의 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산은 전국 위판량의 11%를 차지하는 갑오징어를 지역 대표 수산물로 브랜드화해 소비를 늘리고 관광문화 콘텐츠와 연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군산시는 최근 갑오징어 캐릭터 갑토리에 상표와 디자인 등록도 마쳐 공식 브랜드로서 법적 보호 기반도 확보했습니다. 이걸 키워내고 또 이 키운 것을 또 고부가 가치로 만들어서 좋은 상품, 여기에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까지 곁들여서 우리 군산의 대표적인 수산물 상품으로 이게 내놓으려고 우리가 이런 경쟁력을 갈 수 있는 갑오징어를 가지고 이렇게 갑토리로서 우리 대표 우리 군산의 수산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산시는 앞으로 갑오징어 가공식품과 기념품 개발, 축제 행사 연계 콘텐츠와 온라인 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내 서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새만금 방조제 일대에서 보름달 물해파리가 고밀도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해파리 예비주의보는 해파리가 대량 출현하거나 어업 피해가 우려될 때 발표됩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오늘 성명을 내고 경찰의 지방의회 출장비 부풀리기 관행을 다시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참여연대는 경찰이 출장의 실질적 수혜자인 지방의원을 제외하고 공무원 등만 무더기로 검찰에 넘긴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장 허울뿐인 수사 결과를 폐기하고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해 진짜 몸통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내 누적 체납 세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 통계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도내 누적 국세 체납액은 지난 2023년 12만 9천 건에서 2024년 13만 8천 건, 지난해 14만 5천 건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체납액도 지난 2023년 1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2조 1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익산시가 이상고온으로 확산하고 있는 돌발 해충 피해 예방에 나섭니다. 시에 따르면 이달을 돌발 해충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농경지와 산림, 가로수 등의 방제 활동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7천만 원을 들여 600여 농가에 방제 약재를 지원하고 공동 방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가 보급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수어방송과 확대 기능 등이 탑재된 TV가 전국적으로 17,000여 대가 보급됩니다. 신청은 저소득층의 경우 다음 달 3일까지,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달 1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10만 원을 내면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해외에서 걸려온 피싱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는 중개기를 관리해 대량 허위 주문 사기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를 포함한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2달여간 도내 원룸 4곳을 임대해 휴대전화 300여 대와 유심 1,900여 개의 라우터 등을 활용해
해외 콜센터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 사기 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관리한 중개기는 전국에서 발생한 공공기관 사무용품과 식당 주류 구매 사기 등 5건의 노쇼 사기 범행에 쓰여 1억 4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완주에서 굴착기 정비 중 끼임 사고가 발생해 40대가 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8일 오전 11시 4분쯤 완주군 삼내읍의 한 주차장에서 굴착기를 정비하던 40대 A씨가 굴착기 본체와 지지대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개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당 굴착기에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소란을 피워 징계를 받자 원생을 끌어안고 소동을 피운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업무방해와 방실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26일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원생을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면서 시설의 돌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익산 전통시장 릴레이 장터 바캉스가 오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행사는 오는 12일에서 13일 매일 시장을 시작으로 19에서 20일 남부시장,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중앙시장과 청년몰, 다음 달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서동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행사에서는 야시장과 포차, 청년몰 행사,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먹거리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산 유한회사 마누룽지 서동팜이 전국 규모의 쌀 가공식품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마누룽지 서동팜은 오늘 킨텍스에서 열린 라이스쇼 어워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제품은 익산 쌀과 말을 활용해 만든 말을 품은 누룽지 스낵으로 전통의 재해석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북도가 전북자치도 명장을 선발합니다. 도에 따르면 다음 달 7일까지 기계 설계와 섬유 제조, 식품, 가공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의 명인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인으로 분야별 최대 3명까지 선정됩니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증서와 명패가 수여되고 5년간 기술장려금 1,5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군산시가 친절민원 공무원 3명을 선정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공무원은 박미솔 위생과 주무관과 이혜선 열린민원과 주무관, 문서연 아동정책과 주무관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민들이 칭찬합시다와 칭찬 엽서를 통해 추천한 공무원 가운데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시는 선정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동산동 나은청과가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착한 가게에 가입했습니다. 평소 나은청과는 한결같은 친절함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청과 전문점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착한 가게에 동참했습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이 제82회 기획연주회 인사이드 더 오케스트라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주회는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을 통해 일상생활에 활력을 선사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2도에서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